천년 고도 전주에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여름 가뭄에 목마르던 숲속에 생명 가득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숲엔 내리는 빗줄기에도 아랑곳 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우의를 입고 또는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이 오송계를 이렇게 거닐어 보면 정말 낭만적이고 자연에서 배울 것이 정말 많다. 촉촉이 젖은 초록의 숲. 그 산중에 자리한 소담한 길. 전북 천리길로 떠납니다. 전주시 덕진구. 도심 한가운데 완만하게 솟은 산이 있습니다. 동국여지 승남, 전라도 전주부 산천편에 전주의 진산으로 기록된 산 건지산입니다. 지금은 도심 숲으로 자리하며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이곳에도 전북 천리길이 있습니다. 오송지와 동물원 뒷길을 거쳐 산 둘레를 한 바퀴 도는 9km의 건지산길입니다. 길이 시작되는 곳은 전주시 덕진동 연화마을 입구. 도보 여행가로, 우리 땅 걷기 운동가로 평생을 길에서 살아온 신정일 씨가 길을 나섰습니다. 건지산 옛길을 찾고 사람들에게 알린 이도 그였습니다. 우리 옛사람들이 산에 갈 때 동남풍이 부는 날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상투를 풀어가지고 바람으로 머리빗질을 하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질자 질풍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런데 건지산길은 숲이 우거져 가지고 해를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머리빗질을 하며 걸을 수 있는 길, 정말로 아름다운 길이 바로 건지산길이에요. 걷는 내내 모자가 필요 없을 만큼 시원한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건지산길. 대지를 달구는 뜨거운 여름도 이곳에선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당당히 숲길로 나설 수 있는 이유죠. 수고로 길에 나선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도착하는 곳. 혼불문화공원. 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가 잠들어 있는 혼불 문학공원입니다. 혼불이 있다고 합니다. 혼불이란 정신. 작가를 만나기 전 그녀의 흔적들과 먼저 첫 인사를 나눕니다. 가르치는 말이죠. 혼신을 다한다는 것. 그래서 최명희 선생이 사실은 너무 혼불에다가 혼신의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돌아가셨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자기의 혼을 다 쏟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혼불 문학공원에 머무는 동안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다죠. 10개의 돌에 새겨진 최명희 작가의 말과 글을 음미하는 것. 숲속에 있는 시간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아, 강실아, 둥글고 이쁜 사람아, 그러잖아요. 네가 없다면 나의 심정이 연두로 물들은들 어디에 쓰겠느냐. 연두빛.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현혹시키는 것이고 가장 편하게 하는 색깔이 바로 연두빛, 봄날에 그 연두빛이잖아요. 아이고. 자. 잠시 멈췄던 걸음을 재촉합니다. 숲길은 어느새 울창한 단풍나무 터널로 이어지는데요. 초록빛으로 물든 애기 단풍들. 더위마저 비켜가게 할 만큼 싱그러움을 뽐냅니다. 여름 단풍도 곱지만 단풍이 재색을 드러내는 가을엔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반길까요? 완전히 너무 불을 타듯 아름답기 때문에 그때는 단풍나무 밑에 와서 삽니다.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 그걸 갖다 예전에는 요정이 움직이는 소리라고 했거든요. 그 요정들이 막 수천 수만 개의 요정들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세상이 다 정말로 살만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바로 11월 셋째 주 단풍나무 우거진 때입니다. 단풍숲에서 둘레길을 1.5km 걸어오면 생태호수공원 오송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든 인공연못 오송지는 논에 물을 대던 호수로 만수 면적만 3.5헥타르에 이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줄면서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얼굴을 바꿨습니다. 생태공원 오송지는 희귀식물의 보고인데요. 1912년 전주에서 최초로 발견돼 전주라는 지명이 붙은 유일한 식물, 전주 물꼬리풀. 오송지 옆 습지에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주에서 없어지고 나서 여기를 돌아왔을 때 101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4년 전에, 그러니까 현재 105년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작년에도 꽃이 좀 많이 피어 있었고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생육 상태가 아주 좋지 않게 다른 그 매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덮여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물꼬리풀은 8월부터 꽃이 피는데요. 올해는 무사히 꽃망울을 터뜨리길 바랍니다. 구름을 품 안에 가득 담은 호수. 그림 같은 풍경에 빗방울이 시원함을 더합니다. 비 오는 날엔 조류 관찰대 작은 창으로 오송지에서 논이는
흰뺨 검둥오리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특히 엄마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아기 오리떼는 오송지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죠. 많이 컸어요. 쟤네들 진짜 이쁘게 많이 컸어. 9마리가 내가 숫자로 쉬었었는데 다른 데 또 있는가. There's a summer place where it may rain or storm, yet I'm safe and warm, for within that summer place your arms reach out to me and my heart is free from all care. 이 어치는 일명 산까치라고도 하는데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고 상당히 그 숲속의 폭군이라고 단체 생활을 애들들은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새와 달리 그 목 부분에 도토리나 상수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보관해서 갖다가 저장해 놨는데 경우에 따라서 100% 겨울에 먹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참나무 숲을 만든다는 아주 좋은 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몰려온 장마구름이 7월의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맙니다. 비는 20여 분 이상 세차게 내렸습니다. 물의 무게를 덜어낸 장마구름이 물러나고 숲은 더욱 청량해집니다. 건지산길은 흡사 나무 백화점과 같습니다. 화창한 날 다시 찾은 편백숲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산책하듯 산길을 오를 수 있는 것이 건지산길의 가장 큰 매력이죠. 밤에 와도 좋고 아침에 일찍 와도 좋고 점심때 와도 좋고 힘에 안겨올 정도 산이니까 내 몸을 단련시킨 데는 최적의 산이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싫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좋은 편백숲. 이 숲이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뭘까요?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괴테가 얘기했는데 재능은 정적 속에서 형성된다. 이 숲에 정적 속에 있을 때 정말로 놀라운 발상,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놀라운 발상까진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힘만 얻어도 숲을 찾는 이유는 충분할 겁니다. 한낮에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버즘나무 숲. 왠지 이곳에선 예술로 승화될 기괴한 상상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건지산길의 또 다른 매력은 숲속에 오솔길이 많다는 겁니다. 꼭 정해진 코스로 다니지 않아도 되죠. 전체적으로 돈다면 4시간 코스가 되는데, 한 바퀴를 도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침 저녁으로 이 코스 산책하고 저 코스 산책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주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다 집을 사가지고 살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없어진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길이 있는데 어떻게 두고 떠날까 하는 생각이. 정상이랄 것도 없는 해발 100여 미터의 낮은 봉우리를 앞에 두고 마지막 경사를 오릅니다. 마침내 도착한 산 정상. 쉼터와 운동기구들이 마치 동네 공원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맑은 공기, 울창한 숲. 여기가 지금 300m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이게 딱 맞아요. 우리가 70대인데 우리 이게 딱 맞아요. 건지산은 높이는 낮지만 전주의 풍수를 이루는 중요한 산입니다. 서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조선의 지리서들은 전주의 진산을 기린봉이 아닌 건지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주의 진산은 바로 건지산이에요. 산은 낮고 그렇지만 굉장히 범위가 좁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전주 시민들이 삶터로서 아주 휴식처로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지산을 진산으로 온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정서쪽으로 약 1km 정도만 가면 도착점에 다다릅니다. 그늘 가득한 산책길. 마지막까지 힘들이지 않고 걸음을 옮길 수 있죠. 이곳에 오면 꼭 들러볼 곳이 있는데요. 숲속에선 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사계절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고요. 등산하고 잠깐 쉬어서 물도 드시고 책도 보시고 그런 공간입니다. 밖이 너무 좋아요. 나는 정말 좋아요. 조정래 씨가 지은 책이 잘 머리에 들어가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보면은 큰아들 드미트리가 했던 얘기가 저에게 정말로 그 금과 옥조처럼 다가왔다고 할까. 우리는 수백만 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금,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디만큼 서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삶의 자세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17살 때. 누구나 상상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책 한 권 읽고 싶다고. 숲속 작은 도서관은 자연 속에서 늘 만나고 싶었던 휴식을 선물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한번 권하고 싶은 책이 있었거든요. 몽실은이라는 책이 예전에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 몽실은 읽으면서요, 아마 읽다가 죽는다는 것이 대여섯 번 이상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 읽으면서 가슴에 뭉클하게 와 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꼭 저를 얘기하는 그 사회적 상황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그 작품 속의 주인공 몽실이가 너무나 가슴 아픈 힘든 삶을 어린 나이에 겪는 그런 모습들이 저로서는 그 다음을 보고 싶지 않다. 좀 갖고 멈춰요. 그러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궁금해서 그 다음 어떻게 생겨되는가 해서 책을 읽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숲속 작은 도서관에서 삶에 울림을 주는 인생의 책 한 권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길은 끝으로 향합니다. 대규모 편백나무 숲을 가로질러 가면 조경단을 지나 도착점에 이릅니다. 어디로든 올 수 있고 갈 수 있는 건지산길처럼 도착점을 벗어나 이웃에 있는 덕진공원으로 향합니다. 건지산과 인연 깊은 덕진공원. 빠져나가는 땅의 기운을 막기 위해 건지산과 가련산 사이에 연못을 만들었다고 하죠. 소곤소곤 전주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넉넉한 쉼을 안겨주는 곳. 전주 건지산길에서 잠시 쉬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전라북도 김제시와 함께합니다.